6시 반에 이제 전부 다 호텔에 모여서 워싱턴 DC를 거쳐서 여기 오늘 3시 20분경에 제가 도착을 했는데, 이제 저도 그렇지만 특별히 그 청장님 많이 피곤하실 텐데도 이렇게 또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에 지난번에 한번 왔을 때는 그때 한 200명 가까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큰 잔치를 벌였었는데, 아마 이제 그때 또 그런 뭐 순간도 있었지만 오늘은 좀 초췌해져서 그런 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재미동포입니다. 저는 1970년도에 미국에 와서 샌프란시스코에 쭉 살았고, 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주로 언론계 일을 했습니다. 동아일보 지사장과 라디오 서울 사장을 제가 한 15년씩 해서 30년 언론계 일을 하다가, 이번에 그 재미동포 타운이라는 것은 제가 평시에 우리도 이제 많이 성장이 됐고 우리도 돌아가서 한국에서 좀 우리끼리 모여서 사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생각을 했고, 현재는 이제 약한 개인적으로는 850세대가 청약을 했고, 이제 한꺼번에 LA에서는 이제 200세대를 부동산회사가 구입을 해서 대충 1050세대가 됐더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또 밴쿠버, 토론토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즉석에서 밴쿠버에서도 10세대 정도가 청약을 했고, 또 토론토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500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2월, 3월 중에는 다 끝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재미동포 타운의 특징은, 이제 재미동포 코암 인터내셔널은 바로 코리안 아메리칸 인터내셔널이라는 뜻인데, 재미동포 기업이고, 또 이 사업은 재미동포 기업이 주도적으로 하고 또 재미동포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동안에 뭐 이 재미동포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과연 잘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업은 아주 잘 되고 또 저희도 놀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청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와 또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만들어진 그 동영상 파일을 여러분 계속 지금 보고 계셨는데, 직접 송도 북제도시에 관련된 그 모든 사항은 저희가 아닌 저희 청장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돌아갈 때 그 불을 끄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어요? 그냥 놔두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정철 경제자유구역 청장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입니다. 제가 아마 재작년에 타란타를 잠깐 방문했었어요. 여기 비즈니스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늘 정말 살기 좋고 굉장히 아름다운 데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마 송도가 조금만 더 지나면, 한 4, 5년 더 지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도시로, 또 가장 쾌적하고, 뭐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쾌적한 도시로 이렇게 벌써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환경 대상을 받았어요. 도시 간의 이제 경쟁에서 송도가 환경 대상을 받았고, 또 거기다가 또 하나 상이 있었습니다. 경관 대상까지 또 받았습니다. 국토부 장관의 특별 대상까지 이렇게 받고 있는데, 아마 우리 그 아틀란타만큼 좋은 도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특별히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니는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지금 한 27,000세대 정도 아파트를 이미 분양을 했고, 인구가 한 6만 정도 지금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이렇게 개별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마케팅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사업은 특별히 제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크게 보면은 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민 지금 110년이 이제 되었습니다. 1903년에 인천의 제물포항에서 갈리코라는 그 배를 타고 한국 최초의 이민자들이 하와이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사탕수수 밭에 아마 노동자도 떠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그 시절을 묘사한 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소설책이나 뭐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뭐 국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들, 특히 이제 저희들 지금 50대, 60대 또 40대에도 잘 알고 있는 소설가인데 조정래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조정래 소설가 책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태백산맥이라는 또 유명한 책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그분의 책 중에 또 하나 유명한 게 아리랑이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제물포에서 갈리코를 타고 최초의 이민을 떠나는 그때의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정말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소장농 생활을 하다가 파도 소장료를 많이 내라고 손이 살 수가 없어서 이렇게 풀칠을 하기가 어려워서 떠나는 사람, 빛을 띠고 이렇게 야간 보조를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주류였습니다. 그야말로 눈물로 읽지 않고는 이렇게 어려운 그런 아주 대단한 사연들이 있는 그런 사연을 안고 이렇게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굉장히 정말 낮은 신분이었죠. 노동자, 사탕수수밭의 노동자로 떠났으니까. 그런데 그때 110년의 세월이 이렇게 훌쩍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에 동포 여러분들은 미국 사회에서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민족이 되어가고 있고, 또 대한민국은 또한 그 사이에 6.25 전쟁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만 지금은 세계적으로 코리아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강하고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1998년에 IMF가 일어났을 때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공무원으로 이렇게 공직을 이제 행정고시를 합격을 해서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급 서기관이죠. 그러니까 과장이 됐을 때 정부에서 주는 자금으로 위스콘신 메디슨에 유학을 했습니다. 위스콘신 메디슨 유니버시티죠. 그때 유학할 때 코리아 그러면 미국 사람들 중에 조금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노스코리아는 너무 잘 알아요. 미국이 제일 겁내하는 나라가 노스코리아라고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우스코리아 올림픽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 얼굴만 보면 미국 사람들이 강남스타일이라고 외칩니다. 바로 그냥 이렇게 코리아라는 것을 이렇게 잘 알고 있다는 걸 표현을 해줍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엄청난 나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경제 규모는 이제 세계 10위죠. 부동의 10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 재작년 G20 또 회의가 저희 나라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리더로도 이렇게 이제 인정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유엔의 우리 비상임이사국으로 다시 한번 또 선정이 됐죠. 평창 올림픽을 또 2015년인가요? 16년인가요? 평창 올림픽이 2016년에 또 이 대한민국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정말 간첩입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에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반성장의 길을 같이 걸어오는 겁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은 또 저쪽 동북아시아에 정말 누구도 몰라주는 그런 조그만 나라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국가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아마 이렇게 재미동포타운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아마 그런 같이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아마 이 자리에 한 2~3명 오셨을 것 같아요. 우리 김동욱 사장님 10년 전, 20년 전이었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꿈을 꿨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그 과정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불신을 또 준 것 같아요. 야, 저거 맞아? 저거 혹시 뭐 사기 아니야?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사업이 진짜 되겠어? 또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경제청장에서
사람은 진짜 경제청장 맞아. 뭐 이렇게까지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혀 사기도 아니고요. 또 사업이 중도에 가다가 무너질 염려도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토지 대금을 다 냈어요. 저 부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토지의 확보인데 16,000평에 이르는 토지를 이미 코암 인터내셔널에서 99% 토지 대금을 다 납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고 마지막 1%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출발하기 전에 몇 차례에 걸친 건축 심의를 해가지고 건축 심의를 최종적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제 시공자 선정에서 사업이 가는 것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심하고 이렇게 들으셔도 됩니다. 송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마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송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종도 인천공항이 있죠. 인천공항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저는 공무원 할 때 이상하게 인천공항하고 참 인연이 많았어요. 제가 감사원에 오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원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데가 감사원이라는 데입니다. 공무원들을 감사를 하고 심지어 대통령도 감사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하는 임기가 있는데 제가 공무원 생활을 감사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감사원에서 시작을 했고 23년 동안 감사원에서 일을 해서 24년이죠. 총 했는데 이상하게 그때마다 이 국책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많이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인천공항도 제가 감사를 여러 차례 거쳐서 했는데 재밌는 건 뭔가는 여러분들 이게 본래 영종도가 아닙니다. 영종도는 바로 이렇게만 영종도였어요. 그리고 여기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용유도라고 하죠. 여기 이제 무의도가 있는데 요 섬 두 개에다가 이게 매립을 한 겁니다. 매립을 해서 인천공항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뭐 별 반대가 많았어요. 무슨 안개가 많아서 비행기 사고가 일어날 거다. 철새가 날아가는 방향과 비행기가 뜨는 방향이 반대여서 비행기와 새가 부딪혀서 비행기가 떨어질 거다. 이제 환경론자들의 굉장한 반대가 있었는데도 그 당시 정부에서 그냥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이 철새랑 부딪힌 적도 없고 안개 때문에 비행기가 못 오고 그런 적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작년까지 연속 7번을 세계 최고 공항상을 받았어요. 세계 최고 공항상. 이 인천공항 아마 여러분들 다 한 번씩 이용해 보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공항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정말 최고다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저는 아틀란타 공항 또 토론토 공항 매번 이렇게 공항을 많이 이용하고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보고 싱가포르의 칭레코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보는데 제가 지금까지 공항의 운영 시설 이 면에서 인천공항하고 한번 비길 만한 데는 터키 이스탄불 공항이 조금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정말 저희들 공항보다 더 좋은 공항을 이렇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공항 이 영종도도 지금 이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청라라고 합니다. 푸른 고속의 도시라고 청라국제도시라고 합니다. 여기도 지금 한참 개발과 투자 유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송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 지구 중에 송도가 지금 가장 빨리 이렇게 발전이 돼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대통령 이제 캠페인 때 박근혜 그 당시 후보께서 인천경제자유구역 특히 송도를 국제도시로 크게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공약을 내세웠고 당선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향후 공약의 이행, 저희 송도 발전에 대한 지원이 지금 크게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공항에서 이렇게 다리를 하나 건설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 다리가 21km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 다리입니다. 다리를 한 15분 정도, 20분, 좀 빨리 하시는 분들은 15분, 그냥 정상적으로 가면 한 20분 정도 이렇게 공항을 나와가지고 운전해서 쭉 들어오면은
완전히 논스톱으로 송도에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지는 위치에 있고 또 서울의 강남이 한 요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이. 여기서 차를 몰고 쭉 오면은 논스톱으로 고속도로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논스톱으로 그대로 와서 여기 해안도로라고 합니다. 해안도로를 통해서 뚝뚝뚝뚝 이렇게 송도에 40분에서 한 50분 정도 걸리는 그 위치에 송도가 딱 있습니다. 이 뒤편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천인데 인천에 가보신 분 혹시 한번 한국에 계실 때 인천에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저 뒤에 한 분만 여기 계시네요. 뭐 학창시절에 아마 뭐 데이트하러 한 번씩 꼭 갔을 것 같은데 인천 월미도 여기가 요 뒷부분이 바로 인천입니다. 여기가 서울의 서부고요. 서울에 해당되고 인천입니다. 인천의 지금 인구가 287만입니다. 작년 7월 공식 통계가 287만이고 연간 한 10만 명 내외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틀란타가 지금 몇 명이죠? 아틀란타 인구 몇 명입니까? 450만이요. 아, 450만. 아마 뭐 450만이면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다. 하여튼 그럴까봐 여러분들 혹시 또 마음에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송도 유원지라는 데가 바로 여기 송도하고 딱 붙어있는 다리 딱 끊으면 거기가 송도 유원지입니다. 송도 유원지 그러면 저희들 어린 시절에 아주 추억이 있죠. 거기 뭐 해수욕장도 가봤고 뭐 이런 또 데이트도 한번 해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도 굉장히 이 상가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송도 유원지는. 거기에 이렇게 우리 송도가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여기는 바다였어요. 10년 전에 바다였는데 바다를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지금 계속 매립이 되고 있어요. 이만큼이. 여기는 다 이제 매립이 끝났습니다. 요거 다 매립이 되면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 아니 저희 나라의 이제 금융지구로 아주 뭐 성대한 여의도가 있습니다. 여의도라는 그 서울 마포에 붙어있는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섬에 한 20배 정도 크기가 됩니다. 굉장히 큰 데입니다. 제가 어릴 때 74년, 75년 중학생일 때 여름방학 때 이제 소집일이 하루 있습니다. 소집일이 있으면은 꼭 이 여의도에서 모이는 걸로 소집을 했어요. 왜 여의도로 갔던 거니? 그때 풀뽑기 하려고 여의도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황무지였고 그래서 거기에 풀뽑기를 했고 그러는 과정에 국회 건물이 처음으로 들어오고 아파트가 생기고 이렇게 되어 가더니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에 대해서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좀 빨리 더 갈 수 없나? 그러면 제가 꼭 여의도 예를 들어요. 여의도 70년대에 풀뽑기를 하는 데입니다. 학생들이 여러 방학에 소집돼서. 근데 그 도시가 지금은 30년, 40년이 지나면서 이렇게까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맨하탄처럼 돼 있죠. 그렇게 발전을 했다. 송도도 그 길로 결국 가고 그 당시 여의도의 발전 속도보다 저희가 훨씬 빠릅니다. 10년 딱 되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아까 여기 동영상 있죠? 동영상도 이것도 벌써 2년 된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돌아가면 빨리 좀 바꿔야 되겠구나. 지금 송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지는 못해요. 2년 전이면은 제가 그때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2010년 7월에 이제 취임을 했는데 인구가 26,000명이었습니다. 2년이 지나가지고 지금은 6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제가 처음에 경제청장으로 가보니까 자동차도 안 보이고요. 띄엄띄엄 한두 대씩 가고 뭐 신호가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차가 막혀요. 특정 구역에 가면은 이렇게 차가 막히고 차량 통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는 여기 송도에 대한 저희 이제 비전은 그야말로 최고의 환경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환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범죄율이 없는 것도 그것도 아주 중요한 환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송도는 범죄율이 지금 제로입니다. 제로. 이 청소년 범죄라도 좀 있을 만한데 막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싸움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일도 전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송도는 그냥 모든 게 뻥뻥 뚫려가지고 뒷골목이 없다는 거예요. 뒷골목이 없으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싸움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송도로 들어오는 모든 출입구에는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CCTV가 차량들을 항상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 CCTV에 다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또 그래서 스마트 시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유비쿼터스라고 아마 제가 좀 발음이 안 좋아서 여러분 알아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IT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유비쿼터스 도시로 지금 또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의 모든 것들이 그냥 이 한 그 센터에서 다 관제가 됩니다. 심지어 자동차 정보까지 방범, 자동차, 주차, 그다음에 심지어 주민들에 대한 헬스케어 문제까지도 이렇게 계속 하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 금년 초에 사실은 통합 그 관제센터를 저희들이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도시입니다. 또 작년에 그 송도가 굉장히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GCF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린 클라이미트 펀드라고 해서 유엔이 앞으로 우리 그 지구가 인류가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아젠다 중요한 걸 하나 정했는데 그게 바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후 변화 피부로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아틀란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은 그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겨울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고 또 여름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고 봄, 가을이 점점 조금씩 이렇게 짧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쓰나미, 홍수, 그다음에 이상 저온, 고온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제 그런 문제인데 아마 지구가 저희 그 인류가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계속 이렇게 존속해 나가는데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만큼 중요한 주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기금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원체 돈이 많이 듭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지금 유엔의 계획으로는 한 1000조 규모의 기금을 만들겠다. 그래서 환경 분야의 월드뱅크 1000조가 모이게 되면 지금 월드뱅크보다는 훨씬 크죠, 사실은. 아마 월드뱅크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500조 정도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IMF도 뭐 그 이상이 아니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큰 기금을 만들고 그 이제 본부를 어디에 두느냐 가지고 작년에 전 세계가 유치 경쟁을 벌였어요. 최종적으로 저희하고 독일하고 스위스, 멕시코 이제 이렇게 이제 파이널 이제 그게 있었는데 송도에서 유엔에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40개국의 대표들이 모였었는데 이제 일종의 GCF 이제 이사국들 있죠. 이사국들의 그 이사들 해서 총 한 400~5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4일 동안에 거쳐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투표를 했어요. 거기서 독일과 스위스가 저희 아주 강력한 경쟁자였습니다. 특히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메르켈 총리가 직접 나서가지고 이렇게 막 뛰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송도가 CCF의 유치 도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가 되고 작년 12월 말에 카타르에서 이제 이제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이제 GCF 사무국 이제 1차 사무국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송도가 바로 세계적인 이제 그 도시로 이렇게 브랜딩이 돼버렸습니다. 스위스의 제네바, 뭐 벨기에 브뤼셀 뭐 이런 류의 이제 도시로 브랜딩이 되고 있고 GCF와 함께 지금 우리나라 인천에 있는 그 유엔 기구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10개가 같이 들어옵니다. 금년에 다 들어오고 작년에 월드뱅크가 또 이제 한국에 월드뱅크 사무소를 하나 내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송도냐 서울이냐 가지고 지금 이제 월드뱅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월드뱅크 실사단이 또 송도에 가서 다 보고 갔어요. 야, 이게 정말 특이한 도시다. 이렇게 다들 좋은 평가를 하고 갔는데 그래서 지금 송도는 대한민국의 또 동북아시아의 국제기구 도시로도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자리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불행한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유엔에 그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도 아시아에는 본부기구가 한 개도 없어요.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홍콩에도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송도가 아시아 역사상 최초로 유엔의 본부기구가 들어오는 도시가 되기 때문에 그 역사적 의미는 뭐 굉장히 크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또 그 GCF 기구와 기타 유엔 기구가 들어와서 송도의 발전에 미칠 영향은 뭐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스위스의 제네바 그냥 상상하시면 됩니다. 아시아의 제네바가 이제 이렇게 송도로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뭐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청장할 때 되게 좋은 일이 있었고,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그 바로 GCF 유치를 위해서 송도를 2번이나 방문을 하셨어요. 각부 장관들 다 하고 다 보고 가고 해서 빅 이벤트였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또 송도에 대해서 하나 여러분들 재미통포 다음에 여기 딱 들어갑니다. 이런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 굉장히 좋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땅이고 저는 굉장히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여기 이제 송도에 있는 땅이 다 저희들 경제자유구역청 땅입니다. 저희가 내리부에서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팔아서 이렇게 송도에 또 어떤 개발에 재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 땅은 원체 위치가 좋아가지고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가격에 한 1.5배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저 땅은 안 내놓으려고 그랬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우리 김동호 회장님이 재미도포타운을 꼭 한번 할 필요가 있고 뭐 굉장히 설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우리 김동호 회장님께 재미도포타운 부지로 이렇게 넘기기로 흔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찝찝하게 이렇게 제가 결정을 한 위치인데, 그 위치가 지금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서울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쭉 와서 딱 떨어지는데 여기 있고, 이 위치가 왜 좋은 거 하니 지금 현재 연세대학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연세대학이 이제 신촌시대 플러스 송도시대를 열겠다 그래가지고 저도 연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우리 김동호 회장님도 연세대학을 졸업을 하셨고 동문끼리 지금 일을 하는 셈이 됐는데, 연세대학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뭐 정말 인류대학이죠. 인류대학이고 누구도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송도의 미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연세대학이 글로벌리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송도의 캠퍼스를 꼭 열어야 되겠다 해서 4, 5년 전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돼서 작년부터 이제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 숫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앞으로. 특히 이쪽은 아주 연대 중에서도 가장 탑 클래스에 있는 과들이 들어옵니다. 의대, 뭐 치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공대 쪽에 아주 탑 클래스가 들어오고 또 국제학부들이 들어가 있고 명품 인재 학과라고 있는데 여기는 학생 한 명당 1년에 1억을 줍니다. 학생 한 명당 1억을 줘서 이렇게 양성을 합니다. 국가에서도 돈을 보태고 연대에서도 보태고 그다음에 인천시도 보태가지고 그 정도로 연세대학은 여기를 통해서 세계적인 인재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어떤 그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밑에 또 바로 내려가면요, 여기 좀 색깔이 잘못됐는데 글로벌 캠퍼스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기자님하고 잠깐 인터뷰를 했더니 물어보더라고요. 글로벌 캠퍼스가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글로벌 캠퍼스를 짓겠다는 생각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니크한 발상인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에 생각은 뭔가를 하도 한국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서 특히 미국에 와서 유학을 많이 하니까 아예 미국 대학에 들어와서 학교를 짓고 여기다 학과를 개설하고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유학 가는 애들을 좀 잡을 수 있지 않겠냐,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저희하고 중국하고의 관계가 계속 긴밀해져 가면서 아예 동북아의 학생들을 유치하는 학교가 되자고 해서 정부하고 저희 그 인천시가 이제 돈을 대가지고 한식돼가지고 글로벌 캠퍼스를 지었습니다. 작년에 1단계 사업을 완성을 했고 그 1단계 처음으로 들어온 대학이 NYU 대학 아시죠? 그러니까 뉴욕 주립대학교 순위
이제 대학원 과정을 처음으로 오픈을 했고, 금년 3월에, 며칠이 안 남았습니다. 또 3월 달에 큰 세레모니가 있을 것 같은데, 학부를 엽니다. 순위가.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내년에 되면 또 조지 메이슨 대학 여러분들 아시죠? 조지 메이슨 대학이 문을 열고, 유타 대학이 또 문을 엽니다. 유타 대학을 저희가 이제 유치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인천의 기독교계가 좀 반발했어요. 왜냐하면 유타 그러니까 몰몬이라는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거기는 오히려 기독교인이 더 많습니다. 또 종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혀 어떤 그런 걸 두지를 않습니다. 송도는 국제도시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도시고 종교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타 대학이 또 내년에 같이 문을 열고 내년에 한 3개 정도가 결국 문을 열면 조지 메이슨, 유타 대학, 그 다음에 겐트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벨기에에 있는 대학인데 유럽에서는 바이오 분야의 가장 탑 랭커에 들어가 있는 대학인데 그 겐트 대학이 여기에 문을 엽니다. 왜 겐트 대학이 송도에다 자기네 캠퍼스를 열느냐. 이게 송도가 작년에 대한민국의 바이오 특구로 지정이 됐어요. 왜 그런 거니 지금 센트리온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세계 의학 시장에서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 분야라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라는 게 있는데 그 분야에서는 지금 세계에서 2번째 규모의 큰 생산 시설을 여기에 지금 갖고 있습니다. 송도에. 거기다가 재작년에 제가 이제 경제청장으로 오면서 삼성하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삼성전자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왔어요. 지금의 삼성전자가 앞으로 10년 뒤에도 계속 그 삼성전자의 그거를 갖다가 위상과 그걸 갖고 갈 수 있겠느냐라고 걱정을 많이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신수종 사업이라고 이제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해들어가야 된다. 꼭 그 새로운 사업의 첫 번째로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해들어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오 시장이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반도체 시장의 한 20배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증가 속도는 보다 또 훨씬 빨리 증가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앞으로 국가의 미래나 기업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건강,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100세 시대, 그 이상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는데, 그래서 그 삼성에서 바이오에 대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전국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했어요. 그때 최적지는 송도라고 결정을 해서 2조 5천억을 투자하는 걸로 재작년에 결정을 해서 결정하자마자 바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1단계 제조시설하고 R&D가 한 6천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게 벌써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험 가동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는 이제 생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삼성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동아제약도 안 되겠다. 동아제약 아시죠? 여러분들 바카스를 바카스 그리고 이 소화제 좀 활명수인가요? 이것도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 어찌됐든 제약회사로서는 최대 규모죠. 그들도 송도에 바이오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해서 1조 투자를 하기로 하고 작년 12월 달에 기공식을 가졌어요. 지금 활발하게 이제 지금 시설을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송도는 또한 전 세계 바이오 시장에서 주목하는 도시가 지금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경쟁하는 지역이 없고요. 세계적으로도 바이오 그러면 송도 그렇게 이제 점점 인식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겐트 대학이 바로 그런 바이오 인더스트리가 여기서 크게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겐트 대학이 글로벌 캠퍼스에 들어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글로벌 캠퍼스가 한 10,000명 정도의 정원을 가지고 전 세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이쪽에 아시아권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그래서 이 아시아권의 최고의 어떤 인재들을 배출하는 이런 이제 학교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IU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실은 정원이 많이 있었는데도 실력이 안 된다고 조금밖에 안 뽑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학교 퀄리티를
굉장히 높게 갖고 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바로 그 학교의 졸업장도 받게 되고 또 대한민국의 교육학 기술부 장관이 수여하는 또 대학 졸업장도 같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손자분 또는 자녀분들 중에 좀 이렇게 기회가 되시면 아마 이쪽으로 추천을 하셔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사실은 세계는 지금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 주기 중에 하나가 서양 중심의 문명에서 그 문명의 이미 지금 동쪽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쪽 서양의 GDP 규모가 이제는 이쪽에 우리 아시아의 GDP 규모와 뭐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옮기는 속도가 놀랍게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남 스타일이 여러분들 왜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히트를 쳤겠습니까? 왜 CCF가 송도에 들어왔겠습니까? 바로 큰 어떤 문명의 흐름이 분명히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도 미국에서 학교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만 아시아로 이제 유학 보내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곧 올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점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대 글로벌 캠퍼스 여기 이제 인천대학이 이미 들어와서 이미 뭐 오픈을 한 3년 전인가에 해가지고 여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국립대학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또 금년 1월 18일자로 그래서 서울대하고 똑같은 어떤 법인격을 가진 그래서 이제 명문대를 향한 어떤 기반을 확실히 마련을 했고요. 또 이쪽에 이제 인하대학이 들어옵니다. 재능대학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국 외대가 들어오는 캠퍼스 부지도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주 교육특구로 그래서 작년에 정부에서 국제교육특구로 또 송도를 또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국제교육특구로 지정을 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결정을 해줬습니다. 과학예술영재학교를 송도에다 건립을 한다는 결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중에 최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과학고 애들입니다. 과학고 애들은 정말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고2 때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서울대 카이스트 이런 진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3년을 마친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 정도가 뛰어난 애들인데 그런 과학과 또 예술 쪽의 영재들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시겠지만 세계 음악계를 지배하는 게 오스트리아 사람도 아니고 독일 사람도 아니고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세계 음악계에서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배출한 사람들이 거의 뭐 다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음악계에 계신 이제 저희들은 지금 우리 글로벌 캠퍼스에 그 오스트리아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 유명한 그 국립 그 음악학교가 있습니다. 비엔나 음악학교를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이제 저희 토킹을 그야말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가장 많이 배출했는데 민족의 그 구성비로 보면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이 대한민국이 정말 나날이 국제사회 속에서 이렇게 그 위상을 확실히 이렇게 갖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과학 쪽의 영재 또 이렇게 예술 쪽의 영재를 결합해서 이 하나의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양산하는 우리 그 육성한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제 결정을 정부에서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미래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이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고 그 위치를 또 송도로 결정해 줬습니다. 송도에 이쪽 지역에 들어갑니다. 이쪽 지역. 그래서 이 학교가 이제 빨리 건립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쪽에 이제 금년에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좀 더 빨리 지금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송도가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의 제1의 위치를 확실히 이렇게 굳혀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우리 그 조지아 텍이라든지 좋은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아틀란타의 힘은 바로 그런 어떤 교육의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송도도 그런
유사하게 교육의 어떤 산실로 이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뭐 기타 얘기 제가 송도에 대해서 설명드릴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동영상도 이게 벌써 2년 전이긴 해도 아마 여러분 동영상 보시면 송도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빌딩이 되어 나오고 있는지 아마 어렴풋하게 느낄 겁니다.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녹지율이 30%입니다. 송도의 녹지율. 지금 뭐 대한민국의 시골 빼고는 도시치고는 송도만큼 녹지율이 높은 데가 없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가 굉장히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쾌적하고 사람 살기 좋은 도시. 제가 여기 그 아틀란타에 또 이렇게 와보니까 굉장히 공기가 좋고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나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 또는 유럽에 있는 사람들 송도를 방문하면요 그렇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시원한 바람 불죠. 하늘이 그렇게 깨끗하고 맑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환상적인 환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시골스럽지 않고 도시의 면모도 충분히 갖고 있고 이제 조금 더 필요한 거는 이제 쇼핑이나 이런 것들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다행히 또 작년 말에 송도에 면세점을 하나 둔 듀티프리 사업을 송도에 두는 걸로 해서 이제 금년 3월에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듀티프리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큰 이제 몰이 하나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중국인이라든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그 상대로 한 쇼핑몰, 쇼핑 컨셉을 지금 갖고 가고 있고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그 재미동포 타운 이 들어설 부지에 바로 밑에 여기가 이제 현대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이죠. 현대백화점에서 여기에 한 1조 5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백화점 플러스 뭐 CGV라든지 영화관 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이쪽에다 한 1조 정도 투자를 하는데 지금 조금 늘어가지고 한 1조 뭐 한 3, 4천억 정도 되겠다고 그러는데 요 부지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혹시 여기 이제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은 살짝 요 공원이 있어요. 여기 공원 축이 이렇게 쭉 녹지 축이 이렇게 아주 크게 그 이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공원에 산책 나오듯이 쓱 나와가지고 백화점 가서 물건도 사고 커피도 한 잔 먹고 뭐 영화도 보고 목욕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제 여기 이제 조성이 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뺏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이 사업이 굉장히 확실한 사업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송도라는 도시가 동북아시아의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 또 최고의 환경 도시로 국제 기구의 도시로 교육, 쇼핑,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늘 강조합니다. 도시가 발전을 하려면 놀거리, 볼거리, 살거리, 쉴거리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됩니다. 사람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구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착실하게 잘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투자를 해도 크게 나쁘지 않은 투자가 될 거다라는 점을 제가 좀 더 과장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또 공무원이 돼가지고요 아주 보수적으로 아주 그냥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절대 손해볼 때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고향을 떠났습니다. 저는 마산입니다. 그때 이제 집안이 쇠락하고 이제 이러면서 어린 시절에 고향을 떠나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늘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금 또 사회생활 말고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늘 이제 고향을 부르면 마산이라 그러긴 해요. 근데 늘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산하고 체계적인 연결이 없는 거예요. 그때 뭐 친척들도 있었고 형님도 뭐 계시다가 다 떠났어요. 다 떠나고 거기 있던 뭐 조그마한 재산, 집 이런 것도 다 팔아버리고 그 뒤에는 다시 거기에 어떤 연결고리도 두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고향에 대한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에서 자라고 마산에서 학교를 나오고 이런 사람들 갖고 사회생활 하다가 이렇게 만나면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허전한 마음이 같이 이렇게 동시에 들었습니다. 고향에 뭔가 이게 연결고리를 하나 만드는 거 여러분들의 삶이 아마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겁니다. 내가 우리 조상이 한국인이었고 내가 또 한국인의 피를 갖고 있다는 그런 어떤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삶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고 발전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옛날에 유대인들이 70년, AD 70년이죠. 로마의 그 당시에 이제 황제가 베스피시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립니다. 아마 기독교인들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언젠가는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이 있죠. 진짜 그 예언이 그대로 실현됐죠. 완벽하게 붕괴를 시킵니다. 그때 저희 로마 군인에 의해서 참살당한 유대인이 한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60만 명이면 뭐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면서 전 세계로 유태인을 흩어버렸습니다. 로마에서. 그 이제 다이스포라라고 하면 발음이 정확한 디아스포라 이산이죠. 흩어버린다는. 이제 그때 이제 디아스포라가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의 어떤 삶이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어디 가나 박해를 당하고 어디 가나 미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집단적인 살해를 당하고 이런 어떤 세월을 거치면서도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정체성을 잃지 않다가 1900년도, 1800년대 말 1900년도 초부터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서 지금은 자기네들의 조상이 살고 있지 않은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땅을 하나씩 사들어갑니다. 그야말로 투자를 한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1948년인가요? 독립국가를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재미동포타운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 있는 것들이 조국의 발전에 또 여러분들의 어떤 가문의 어떤 대를 이어가면서 조국에 대한 이런 어떤 애정과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인 투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점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고 제가 한 가지 최고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이 사업은 사기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박수 한번 쳐주시면 돼요.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온 것 같아서 이걸로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